안녕하세요. 필도TV의 제이정입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잘들 계시죠? 사실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제 마음속에서 잊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다시 회상을 하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냥 이 영상을 만드는 걸 포기할까도 생각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2부 영상이 좀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안 좋은 기억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안 좋았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서 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제 인생을 훔쳐간 여인 2부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뚜안에 도착해 그녀를 만났고 쇼핑몰로 갔습니다. 전 그녀에게 약국에 가서 회사별로 임신 테스트기를 다 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테스트한 테스트기에서는 모두 다 임신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시 병원비를 주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오라고 하였고 그녀는 병원에서 검사를 마치고 온 결과는 또 임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정말 너 나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 가진 적 없는지 몇 번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결같이 6, 7개월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저와 관계 가진 게 처음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아이를 혼자 낳아 키울 테니 저에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였어요. 저는 부뚜안 호텔을 잡아놓고 며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녀를 불러 그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100% 싱글이었고 대학 때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가 있었고 그와 헤어진 후에 남자를 만난 건 제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남자친구와 헤어진 사연을 들어보니 사귀던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 그 여자가 임신하게 되었고 그 여자와 결혼했다는 거였어요. 그녀는 7남매의 셋째였고 그의 아버님은 작은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특이사항은 어머니가 감옥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부동산 브로커였는데 거래가 잘못되어 몇 년 전에 감옥에 갔고 지금까지 재판 중이라고 하더군요. 돈이 없어 무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오후 4시, 5시만 되면 집을 가야 한다며 서둘렀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있어 집에 밥하고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 나쁜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세부에서 아기가 돌아올 날짜도 다 되어가고 저는 며칠을 고민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여자와 사랑 그런 건 버리기로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뱃속의 아이를 버릴 수는 없었어요. 나이가 있어서인지 뱃속의 아이에게도 애착이 가더라고요. 세부에서 며칠이면 돌아올 그녀는 이제 몇 달이면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지금 당장이야 마음이 아프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취직도 하고 좋은 남자 만나 얼마든지 이겨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 역시 그녀와 같이 하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한 저는 그때부터 아이 엄마의 병원비와 그녀의 생활비까지 다 대주었습니다. 필리핀 여자에게 돈을 주고 하는 것은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혹시나 뱃속의 아이에게 나쁜 영향이라도 줄까 그녀가 이것저것 신경 쓰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부에서 학교 실습을 마친 아기는 수리가오에 도착을 했고 그녀는 도착하자마자 저희 집으로 왔어요. 저는 그녀를 계속 피하고 저에게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도 오지 말라고 문자를 남겼죠.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거의 미쳐갔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너무 안 좋아졌고 저는 안 되겠다 싶어 그녀를 만나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아무 감정도 없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얼굴 보는 거였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제 마음도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보고 싶었던 그녀가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저지른 짓인데 저를 원망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면 더욱 깊은 상처를 받을까봐 차마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몸 발치해서 그녀가 저를 잊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매주 부뚜안과 수리가오를 오가며 아기 엄마를 보살폈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집에는 네가 임신한 사실을 알렸냐고 물었죠. 그녀는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걱정 말고 저와 함께 집에 가서 저도 소개하고 임신한 사실을 알리자고 했죠. 그렇지만 그녀는 자꾸 다음으로 미루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건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싶어 그녀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저는 그녀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막상 처음으로 그녀의 집 안까지 들어가 보니 참 집이 아이러니한 집이었어요. 시내 대로에 있는 집 대지는 단독주택이 몇 개를 지을 정도로 큰 대지였고 그 안에 딸랑 한 개의 집이 있는데 집도 제대로 지어진 집이었어요. 그런데 마감이 안 된 듯 하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 저를 마중 나오고 그녀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인사를 하였고 그녀의 임신 사실도 알렸죠. 그러나 화를 낼 거라는 아버지는 화는커녕 저를 좋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족 중에 눈에 띄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녀에게 딱 붙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녀에게 마마라고 부르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으니 여동생 딸인데 여동생이 마닐라에서 일하고 있어서 자기가 아기 때부터 키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저는 그 집안 식구들에게 호감을 보이기 위해 마감이 안 된 집도 마감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도 무죄 판정을 받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녀의 어머니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발도 넓고 부뚜안 시내에서 큰 브로커였어요. 그 어머니에게도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걸 도와드렸죠. 그리고 마닐라에 있다던 여동생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자기 딸에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제가 보다 못해 여동생에게 좀 화를 냈죠. 너는 왜 네 딸을 챙기지 않고 언니에게만 맡겨놓고 돌아다니냐고. 그녀는 아무 대꾸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싸가지가 없는 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그 꼬마 여자아이를 보면 볼수록 점점 그녀와 닮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녀도 마찬가지고 이건 조카한테 하는 정도가 아닌 딱 엄마 아니면 할 수 없는 정성이었어요. 한날 저는 진지하게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 꼬마애 정말 네 동생 딸 맞니? 솔직하게 한번 말해봐. 아니, 설마 했던 그녀의 대답은 자기 딸이라는 거였어요. 온 가족이 저를 속여온 거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가 떠날까봐 그랬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담담해지더라고요.
이제와 어쩌겠나 싶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로 하고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만 빼고는 모든 게 원활히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그녀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예상보다 한 달 정도 빠르게 태어났어요. 전 좀 이상하다 싶어 주위에도 물어보니 그럴 수 있다고 하더군요. 또 뭐 많이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 엄마와 아이를 부뚜안 시내 빌리지를 임대하여 이사를 시켜주고 아이를 돌봐줄 도우미 아줌마도 한 명 구해주었습니다. 아이를 보는 아줌마를 여기선 야야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저는 부뚜안에 새로 준비하는 사업이 있어서 부뚜안 시티와 수리가오 시티를 자주 오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주인이 수리가오 가게를 자꾸 비우니 나이트클럽 매상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 저는 그녀에게 당분간 남동생과 여동생을 수리가오로 함께 데리고 가서 수리가오 나이트클럽을 함께 좀 관리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내가 부뚜안에 일이 많으니 부뚜안 집에 있으면서 일을 보고 아이와 야야를 돌보겠다 했죠. 그녀도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그녀의 동생들은 같이 수리가오에서 생활을 하였고 저는 부뚜안에서 생활을 하였죠. 이렇게 일주일에 반은 부뚜안, 일주일에 반은 수리가오로 오가며 저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2, 3개월이 흘렀을 때였어요. 나이트클럽에는 CCTV가 있었는데 언제든 제가 밖에 나가도 인터넷이 있는 곳에선 가게 안을 볼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CCTV를 보니 왠지 직원들과 그녀가 하는 행동이 모든 것이 친구 대하듯 보였고 위계 질서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상한 촉이 발동하게 됩니다. 한날은 수리가오 집에 갔는데 침대에 이상한 자국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남녀가 사랑을 나눈 후에 침대에 흘려 남긴 자국이요. 제 기억을 뒤집어 봐도 제가 남긴 자국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걸 모른 척 넘어가고 수리가오에 있는 수사국, 그냥 수사국이라 하겠습니다. 수사국에 있는 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 그녀와 직원들을 감시하게 했죠. 며칠 후 수사국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브라더, 빅 프라블렘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수리가오에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제가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저희 직원 웨이터와 사귀었고 한 명은 무서워서 그만두고 그녀를 만나지 않자 다른 웨이터를 지금은 또 사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들은 제 집 제 방에서 같이 섹스를 하고 제가 없는 날은 거기서 같이 지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수사국 동생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하게 하고 저희 가게로 가서 가게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매니저에게 물으니 모두 사실이라 하더군요. 매일 일이 끝나 집에 갈 시간이 되면 그녀는 혼자 외롭다고 하고 직원들에게 저희 집으로 가서 같이 한잔하자, 밥을 먹자 등등 했다더군요. 그리고 어떤 웨이터와 사귀었는지 모두 다 말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부뚜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부뚜안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사실을 그녀에게 물어보았죠. 그녀는 모든 걸 실토하더군요.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이때 저는 너무 큰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매일 술과 함께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 줄까 하고 생각하고 최고로 잔인한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도 이 총구석에서 대부업부터 나이트클럽까지 수년을 경영해 오면서
어디에 관에 있든 필리핀 친구가 없었겠습니까? 누가 알까 창피한 일이었고 그때 제 머릿속엔 그렇게 해결하고 싶지 않았어요. 산에 있는 친구도 불러서 상의도 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본인이 더 분노하며 사진만 달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때가 아니니 나중에 조용히 자기가 해결하겠다고요. 이렇게 술로 시간을 보내며 아기를 보니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때 아이는 벌써 1살 돌이 다 될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머릿속에 온통 나쁜 생각뿐이었습니다. 생각뿐인 게 아니고 언제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었기에 제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전 부뚜안 수사국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제게 일어난 일을 친구에게 모두 이야기하고 그에게 부탁을 했죠. 내가 지금 나를 컨트롤할 수 없으니 직원을 보내 나를 좀 감시해달라고요. 친구는 수사국 직원 2명을 저희 집으로 보내 저랑 같이 지내며 저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며 생각했죠. 혹시 이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닐라 DNA 센터에 연락을 해서 샘플 채취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뚜안으로 그녀를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저와 아기, 그녀 DNA 검사를 위한 샘플 채취를 하고 마닐라 DNA 센터로 보냈습니다. 결과는 보름 걸리고 제 이메일로 보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아기 돌잔치를 해주고 며칠이 지나자 DNA 결과가 이메일로 왔습니다. DNA 결과는 99.9% 제 아이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모든 건 끝이 나고 사람 같지 않은 그녀에게는 처벌, 복수 같은 것은 제 인생이 아깝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3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그래도 아이는 보고 싶더라고요.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도 호적에 제 이름으로 돼 있고 제 성을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한잔 해야겠습니다.